경상남도에 사는 박유진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유진 씨는 아주 담력이 센 호러 마니아인데요.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한 흉가 체험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일이 많이 벌어져. 제발 하지 마.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유진 씨의 시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흉가 체험을 하기로 한 날, 저는 약속 장소인 경남 사천의 한 흉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경남 사천의 한 흉가입니다. 저 안에 과연 귀신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생애 첫 흉가 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길인 것 같네요. 여긴가? 뭐야? 뭐야? 여기 되게 쓰레기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깜짝이야. 왔어? 다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따라와. 절 초대했던 친구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테이블에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 신입 회원 박유진.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는 도도한 표정의 여자. 그리고 이분은 우리 모임을 만든 미연 언니. 귀신을 보는 분이죠. 와, 아니 영화나 괴담으로만 들었던 귀신 보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니. 나도 저 언니처럼 귀신 한번 보고 싶다. 진짜 대단하다, 다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미연 언니가 한쪽 눈썹을 싹 치켜 올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읽은 것처럼요. 얘들아, 종이 꺼내야지 뭐해. 신입 왔잖아. 저는 무슨 상황이지 싶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해줬다. 언니 죄송해요. 그러자 미연 언니가 웃으면서 종이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우리 모임은 신입이 오면 꼭 종이약을 적거든. 종이야? 이 종이약 접기에는 기묘한 규칙이 있었어요. 언니가 줄까? 줄까? 외치면 종이를 접고 말까? 말까? 외치면 모두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손을 멈췄고 오, 신기하다. 미연 언니는 종이를 접고 있는 손들을 쓱 둘러본 뒤 다시 줄까?를 외쳤죠. 그렇게 종이약 하나를 겨우 완성했을 때 너 종이약 잘 접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칭찬에 멋쩍게 웃었지만 무슨 흉가 체험과 종이약이 대체 무슨 상관이지? 싶었어요. 이제 다 함께 흉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폐가나 공장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문득 벽에 걸린 거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려는 순간 누가 저를 붙잡고 그 방에서 빠져나왔어요. 미연 언니였죠. 이런 데서 단독 행동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했다고. 죄송해요. 잠깐만 보고 나온다는 게. 종이학 적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이런 일 생길 것 같아서. 아까 너 귀신 보고 싶다고 생각했지? 귀신을 보면 어떨까 궁금하긴 했지만 방금 본 게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미연 언니가 손바닥만한 낡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받아. 이게 널 지켜줄 거야. 무슨 상자지?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려고 하니까 아직 안 돼. 48시간 뒤에 열어봐. 그럼 딱 맞아. 48시간 뒤면 이틀 뒤 자정이더라고요. 궁금해서 어떻게 이거. 좀 이상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상자를 두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문을 두들겨? 누구세요?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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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그때 잠이 확 깬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바깥 상황을 보려고 인터폰을 켰는데 소름이 확 끼쳤어요.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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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 머리를 한 여자가 다 뜯어진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여자가 마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주저앉았는데 학생, 괜찮아요? 제 앞에 나타난 건 경찰과 집주인 아저씨였어요. 저는 방금 전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어디에도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때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니 학생, 아니 공포 영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포스터 떼고 자요. 아니 이런 거 걸어놓으니까 헛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날 출동했던 경찰분이 철수하시다가 안쪽 벽을 가리키면서 저런 귀신 포스터 떼라. 없었나봐, 포스터가.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포스터를 걸어놓진 않아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보니까 이제 벽에 걸린 거울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경찰분이 보신 게 밖에 있던 여자가 비친 모습이지 않을까. 이거 저기 공포영화 포스터라고 했나 봐. 소름. 방에 들어와 있었던 거 아니야? 끼치는데?
경찰 아저씨의 말을 듣자마자 당장 거울을 빼서 버렸지만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흉가에서 본 여자가 날 따라오는 건가? 계속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때 미연 언니가 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받아. 이게 널 지켜줄 거야. 그래, 언니하고 상의를 해보자 싶어서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문자를 남겼는데도 다음 날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밤이 오자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진 한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상자가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걸까? 아니 설마 저게 귀순을 부르는 거 아니야? 한번 열어볼까? 아니 살짝만 보고 덮으면 되잖아. 열지 말랬잖아. 잠금쇠를 풀고 천천히 뚜껑을 열어보려는 그 순간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급하게 문고리를 잡고 내달렸어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불현듯 이 목소리가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흰자위밖에 없는 텅 빈 눈과 마주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방바닥에 누운 채 눈을 뜬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짐을 챙겨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미연 언니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죠. 본가로 가겠다고.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언니, 본가에 간다고? 어젠 왜 연락 안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여자야?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지. 왜 자꾸 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상자가 도와준다면서요. 내가 말했잖아. 꼭 48시간 뒤에 열어야 한다고. 상자는 챙겼지? 아 맞다, 상자. 집에 있는데. 가지고 오면 되지. 결국 저는 상자를 가지러 가기로 했죠. 어떡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언니와 통화하면서 방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뭐? 상자가 없어? 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씨, 어디 갔지? 갑자기 등 뒤가 너무 서늘해졌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런데 다시 비틀비틀 멀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지금은 너 못 봐. 미연 언니의 말에 여자를 살펴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벽을 더듬는 손, 불안정한 발걸음, 그리고 흰자만 남은 눈. 언니 말대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어떻게 알아, 근데? 다시 일어선 저는 여자와 숨막히는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등을 돌리면 기어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어요. 그러다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저도 이렇게 어떡해요? 정신 차려. 안에 상자 있어. 옷장 구석에 상자가 보였습니다. 살았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귀에 꽂힌 게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순간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상자를 열고 싶다. 아니지? 지금 여는 거 아니지? 아직 아니야. 아니라고. 열지 마.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 치는 사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와장창 부서지는 게 보였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진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안에 든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에 못이 박힌 채 부적과 머리카락으로 동여매진 인형 그리고 종이약을요. 이 종이약은 분명 제가 접은 거였어요.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언니가 꾸민 일이라는 걸요. 뭐지? 그 이후로 언니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 뭐야 이거. 답답한 건 이 상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하필 나였는지였어요. 그런데 몇 년 뒤 같이 사천 흉가에 갔던 친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미연 언니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귀신 거죠. 본다 그랬잖아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너와 비슷한 팔자인 사람에게 신을 넘기면 된다 라고 하자 언니는 팔자 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흉가 체험 모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종이약을 접은 건 종이약을 접는 순서와 방향이 언니와 똑같다면 언니의 팔자를 넘길 만한 사람이라는 무당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였대요. 그래서 비슷하게 좀 그래서 미연 언니는 제가 종이약 접는 모습을 보고 얘구나 싶어서 저한테 운명이 담긴 상자를 내밀었던 거죠. 자신의 신내림이 저에게 가버리길 바라면서요. 야 못됐다. 그리고 친구가 제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심야 괴담에 제보하게 되면서 언니 근황을 알아보게 됐는데 이제 언니가 신병을 앓으면서도 신내림을 거부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아이고, 했다고 아이고. 들었어요. 그날 발견된 물품 중에 종이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말대로 48시간 뒤 상자를 열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줄까? 말까? 주인공인 김미숙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어린 시절부터 유독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거나 듣는 경우가 많았던 세다. 것 같아요. 보는 분이야. 돌아가신 이웃집 할머니가 저희 집 텃밭에서 나무를 캐고 계신 적도 있었고
동네 큰 길 도로 중앙에 교통사고 당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아저씨를 본 적도 있었고 그때 봤던 그 귀신은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섭고 기괴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었어요. 봤던 귀신 중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며 자랐던 미숙 씨는 20대 초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귀신과 괴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 당시 미숙 씨가 가입했던 이 인터넷 카페가 규모가 엄청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왜 이런 카페에선 서로 닉네임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숙 씨는 쑥이라는 이름으로 네, 카페에서 열혈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정기 모임을 맞아 카페 회원들은 폐가 체험도 할 겸 충남 보령으로 1박 2일 MT를 가기로 하는데요. MT 맞아요? 초창기 회원이었던 미숙 씨는 운영진과 먼저 가서 현장 세팅을 돕기로 했죠. 근데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 있던 그 폐가는 대문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낡아서 다 부서진 대문을 겨우 열고 들어가자 드러나는 어둡고 음산한 내부. 그동안 수많은 귀신을 보며 단련된 미숙 씨도 꺼림칙해서 들어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귀신들 딱 좋아하겠는데? 쑥이님! 네. 놀라셨어요? 네. 저 방은 연기가 안 빠져나게 문 좀 닫아놓을까 봐요. 네, 그러세요. 제대로 준비하는 운영진들이. 프로다. 우리 이거 먼저 치울까요? 네, 이거 먼저 어디 올려놓고 이쪽 치우고 있을게요. 미숙 씨와 운영진들은 다른 회원들이 다치지 않게 바닥에 있던 것들을 치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창 작업을 하던 그때 나무 조각을 줍던 미숙 씨의 발에 뭔가가 밟힌 거예요. 뿅가. 발을 떼어봤더니 바닥에 놓여있던 액자 유리가 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액자엔 머리가 긴 여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네. 미숙 씨와 마주친 여자의 두 눈에서 새빨간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에서? 갑자기 미숙 씨가 이렇게 찰떡 앞으로 넘어지고 만 거예요. 뭐지? 누가 민 느낌이었는데? 밀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미숙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고개를 겨우 돌려서 액자를 바라봤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핏줄기가 막 흘러내리고 있던 액자가 멀쩡한 거예요. 그치, 잘못 본 거지. 헛거본 거지. 수빈님, 괜찮아요? 아까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가서 좀 쉴래요? 그 기분 나쁜 곳에서 나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무섭긴 뭐가 무섭
진짜 그래요. 진짜. 무서웠는데? 깜짝이야. 씨. 아, 수기님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아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무섭지 않았어요? 수기님이 무서웠다고요? 헐 대박. 여기 지방령 있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뭐 워낙에 있어요. 아 놀래라. 남자 회원의 호들갑에 다른 회원들도 같이 흥분해서 주변이 시끌시끌해졌죠. 뭘 모르잖아. 그때 한쪽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여자 회원이 불쑥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회원님들은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우세요? 에이 귀신 중에서는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섭죠. 그래, 물귀신이 제일 무섭죠. 에이 물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물귀신 제일 무섭잖아요. 목 없는 귀신이 제일 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달걀 귀신 같은 거 그런 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엄만 많아가지고 진짜. 제일 무서운 건 빨간 머스크지. 마지막으로 뛰쳐나온 회원들을 끝으로 폐가 체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성공. 1박 2일의 정기 모임을 마치고 다음 날 야근을 마친 미숙 씨는 밤늦게 자취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입구에 누군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여자가 이 추운 날씨에 멍하니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낡고 해진 트레이닝복만 입은 채로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잖아. 소름 끼치게 웃는 거예요. 기겁한 미숙 씨는 재빨리 자취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 이상한 게 대체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으니까 혼란스러웠죠. 결국 그날 미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죠. 다음날 그날도 10시가 넘어서 퇴근한 미숙 씨는 잔뜩 긴장한 채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다시 어디선가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 여자다 싶었던 미숙 씨가 재빨리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눈길을 돌리자 사정없이 온몸을 꺾어대면서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기형적인 몸짓에 미숙 씨는 이번에 확신할 수 있었죠. 저건 진짜 귀신이다. 미숙 씨는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면서 다급하게 가방 안에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평소에 귀신을 자주 보던 미숙 씨는 그 안에 팥을 넣어서 항상 챙겨 다녔거든요. 대비하는군요. 네. 자취방까지 따라오지 못하기만 간절히 바라면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우당탕 뛰어들어와서 문을 쾅 닫았죠. 다행히 팥이 통했는지 귀신의 기척이 더 안 느껴지더라고요. 다행이다. 위협을 느낀 미숙 씨는 그날부터 귀신 카페에서 알아낸 지식으로 새로운 비방을 만들었어요. 우선 종이에다 10원짜리와 소금을 올린 후 딱지 모양으로 접고 그 뒤에 임금 왕자를 적어서
자취방의 동서남북 사방에 숨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깔깔대던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막혔네. 그러기를 일주일,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여자의 모습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된 미숙 씨는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서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옷을 먼저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창가 쪽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취방이 반지하라서 사람이나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는 종종 들리긴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소린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었죠. 열지 마. 바로 그 여자였던 거죠.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아까 들렸던 찹찹찹 이 소리가 여자가 거꾸로 서서 손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였던 거예요. 진짜 최악이네요. 이게 무섭다며? 무섭지? 이 말을 듣자마자 불현듯 지난주의 기억이 떠오른 미숙 씨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억하시죠? 폐가 체험날 사람들한테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섭냐고 질문했던 그 여자 회원. 회원님들은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서우세요? 에이, 귀신 중에서는 천여 귀신이죠. 네, 물귀신. 가만히 듣고 있던 미숙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수기님은 귀신 본 경험이 많으시던데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우세요? 저는 워낙 많이 봐서 글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거꾸로 서 있는 귀신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는 많이 본 저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말에 만족한 듯 휘죽 웃는 여자 회원은 헝클어진 긴 머리에 낡고해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다음날 자취방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미숙 씨는 집안에 숨겨놨던 비방을 꺼내봤어요. 구릿빛으로 반짝였던 10원짜리 동전들은 제 기능을 다한 듯이 새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미숙 씨가 미리 만들어둔 이 비방 덕분에 다행히 그 여자가 집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거꾸로 서 있는 귀신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섭지? 미숙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미숙 씨 앞에 다시 나타난 폐가의 여자. 미숙 씨는 두 아이가 있는 지금까지도 종종 귀신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본 여자의 모습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